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구가 왜 달보다 따뜻할까? 라고 하는 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온실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난 단원이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이었었고요.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해서 지구가 따뜻하게 데펴지고요. 그 따뜻하게 데펴진 지구가 다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로 내뿜고 있고, 그 우주로 내뿜고 있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과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 지구가 어, 사실은 그 태양 복사 에너지와의 복사 평형만 가지고는 사실 현재 평균 온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의 위성인 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죠. 그죠? 그런데 평균 기온은 달이 실제로 영하 한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영하 한 30도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5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말풍선에도 나와 있다시피 달에게는 없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지구는 실제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이제 태양이 존재를 하죠. 비슷한 거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달도 사실상 거의 1에 가까운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그럼 복사평형에 의해서 지구도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고, 달도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구도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고 달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달과 같은 온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15도라고 하는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갖고 있다라는 건, 이게 지구가 1이 아니라 좀 더 큰 에너지, 뭐 1.5, 뭐 좀 더 높은 에너지를 어쨌든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높은 온도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말은 태양에선 분명히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를 작용해주는 내용이 무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체가 사실 뭐였냐면요, 대기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모두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 달과 평균 기온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새로운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실제로 예상되는 달의 평균 기온과 달라지게 되는지, 그 실제적인 기온이 더 달라지게 되는 이유를 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키워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때 그림 2-4,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2라고 표현을 했는데 100%라고 했을 때 이 중에 30%는 지구가 흡수를 못하고요, 반사가 돼서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70%가 지표와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죠. 자, 근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지표와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70%가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70%가 들어왔으니 70%가 지구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흡수되는 양은 이렇게 두 개 합쳐진 형태고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죠. 이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이쪽에 보이는 이 내용이죠. 그렇죠? 이쪽에 보이는 이 내용이
바로 나가게 되는 에너지인데 나머지는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우주와 지표로 다시 방출이 됩니다. 이 중 대기가 지표로 방출한 에너지를 지표가 다시 흡수해서 지표는 대기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표에 원래 태양 에너지는 50%만 흡수가 되는 건데 이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표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다시 흡수가 되죠. 그 상황에서 아까 대기가 흡수한 20%의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다시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지만 실제로 94%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재흡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지표면에서 태양 에너지 50%를 흡수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달과 같은 영하 30도에 해당하는 평균 온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94%라고 하는 추가적인 대기에서 방출해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15도라고 하는 평균 기온을 가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의 역할 때문에 지구는 대기가 없을 때보다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이 현상을 온실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기가 지금 흡수를 했죠. 대기가 지금 이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사실 모든 대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이 온실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대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구름에 있는 수증기 요렇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죠.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온실 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 온실 기체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이 온실 기체의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요 이제 대기의 기온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농도의 지금 그래프와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제 1980년대쯤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조금 더 기울기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기온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내용 보시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가 기반이 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는 사실상 이제 탄소 덩어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화석연료와 산소가 불타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마구 배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고요. 그래서 이 온실기체 같은 경우에 더 많아지게 되면요. 아까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 대기로부터 오는 온실효과가 94%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방출될 수 있겠죠. 94%가 아니라 95, 96, 97. 이것도 결국에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겠지만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재흡수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는 온도로, 기온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져서 기온이 상승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단원도 내용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